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수학2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 정말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이 수학2라는 과목이 사실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2라는 과목이 뭐 수능에도 직접 출제가 되고 또 수학2에서 실제로 미적분을 처음 배우게 되면서 고등학교 수학의 하이라이트는 뭐 당연히 미적분 아니겠습니까? 그 미적분 2를 이과건 문과건 이제 처음 접하는 과목이 수학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건 내신을 볼 때건 상위권, 중위권의 실력차가 확 나는 과목이 바로 이 미적분이 들어가 있는 수학2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뭐 고등학교 상하 수학 상하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중3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겹쳐요. 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곱셈 공식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확률과 통계는 또 과목의 특징이 뭐 사실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렵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예전 교육 과정에도 문이과 공통 교육 과정이었고 실제로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최고 난도 문항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뭐 다시 말하면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미적분이라든지 다른 뭐 함수를 다루는 뭐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볼륨도 작고 양도 작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과 수학의 승부처가 되는 과목이 바로 이 수학 2가 되겠습니다. 이 수2를 정복하는 자가 수학을 정복하는 겁니다. 고등 수학은 수2부터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뒤에 미적분 과목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승부가 결정이 되고 수2는 크게 딱 세 가지를 배웁니다. 딱 세 가지를 배웁니다. 제일 처음에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극한. 극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죠. 극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미분. 그 다음 배우는 게 적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우고 요 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끝. 근데 이제 이게 어떠냐면은 문과는 요게 이제 마지막 과목이에요. 문과는 요걸 딱 배우고 나면은 뭐 확통이 있긴 합니다만 확통을 뭐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수투를 먼저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통이랑은 아예 과목의 어떤 느낌이 확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고1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를 다루고 그래프를 다루고 뭐 기본적인 어떤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요 수학2가 되겠습니다. 수2에서 미분 단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문과 수능에서도 최고 난도 30번이나 21번 문제에서 진짜 가장 어려운 단 한 문제를 꼽아라 하면 보통 미분 문제가 주로 나왔고요. 또는 적분 문제. 그러니까 문과도 그렇고 이과는 어떠냐? 이과는 항상 30번, 21번.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수능 21번 문제고요. 주관식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인데 그때 그 객관식, 주관식 가장 어려운 한 문제가 항상 미분, 적분에서 각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과는 과목이 미적분에서 보통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미분, 적분 부분이 중요한 파트이고 다행인 거는요. 이 수학2라는 과목의 특징상 태어나서 미적분을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정의부터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건 이런 거야. 미분은 요거야. 적분은 이거야. 그러면서 필요하면 문제가 전부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증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적분 공식, 미분 공식, 극한 구하는 공식들.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응용하는 형태들이 실력 정석 교재에 쫙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 쌤이 좀 스펙트럼이 넓긴 합니다만 한 번에 다 쫙 진행을 할 것이고 실력 정석 공부한 여러분들은 실력 정석스럽게 쌤이 강의 진행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빨 꽉 깨물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 한 번씩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전부 다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극한의 개념을 오늘 시작할 텐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비해서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지금 이제 바로 극한 시작할 겁니다. 이 미분이나 적분은 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극한의 개념을 토대로 미분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미분의 개념을 통해서 그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극한만 제대로 이해하면 미분 적분을 순차적으로 쫙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미적분이 어려워. 미적분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데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특히나 지금 수학2를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 처음 공부한 수험생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이 첫 시간은 극한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건데 이 극한에 대한 정의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거나 직관력이 뛰어난 수험생들은 그냥 한 방에 바로 빡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극한 부분이 이 수학2 전체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극한 부분이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을 다요. 무한.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한대. 이렇게 메비우스 띠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무한대, 숫자 8을 옆에 눕혀놓은 이 무한대, 이 무한이라는 개념이 개념 정립이 된 게 실제로 수학사적으로도 몇백 년 안 됐습니다. 한 200년 됐나? 100년 좀 넘었나? 이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인 게 얼마 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에는 이런 무한을 다루고요. 또 무한만 다루는 게 아니야. 수렴이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수렴 발산. 근데 이 수렴 발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개념상으로 정립된 게 아까 말했지만 뭐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엄청 헷갈렸어요. 수렴 발산 여부를. 뭐 대표적으로 예를 잠깐 들면은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어떤 수열을 잠깐 보통 수열이 조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있어. 10, 10,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을 10 하지 말자. 조금 더 쉽게 하자. 1, 1, 1,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그 다음 1, 그 다음 -1. 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싸그리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수학사적인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게? 싸그리 더하면은 끝날 때가 짝수 번째로 끝나면 0이에요. 왜냐면 2하고 -1이 서로 캔슬아웃이 돼서. 근데 이게 홀수 번째로 끝나면은 이렇게 덩어리 지어지면 이게 0이잖아 지금. 그럼 반드시 홀수 번째로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1인 거야. 아니면 2도저도 아닌 게 1하고 0의 중간이니까 2분의 1.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왜냐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을 s라고 놓게 되면은 2를 제외하면은 이 나머지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나머지가 -s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머지를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1, -1, 1, -1 이렇게 되면서 -s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s는 1 빼기 s니까 2s가 1이 되면서 s는 2분의 1. 뭐 사실 이런 뭐 논쟁거리 있습니다. 현재 수학에서는 결론이 이게 다 틀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무한히 커졌을 때 얼마로 가는지를 알기가 힘든 형태.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건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이건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데 그 논리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이 조금 더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잠깐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2를 공부하는데 함수의 극한편부터 미분 적분 진행을 하고 총 13단원으로 정석교재 구성되어 있죠. 함수의 극한이 앞에 2단원, 그 다음 미분이 볼륨이 엄청 크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단일 주제, 단일 단원으로 볼륨이 제일 큰 단원이 미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장 크고 적분은 또 뒤에 몇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극한부터 진행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무한이 무엇인지, 수렴이 무엇인지, 발산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오늘 하는 내용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증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 과정이 아니라 대학 과정 가면은 이 극한에 대한 수렴 발산 여부를 뭐 간단하게 윕실론 델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윕실론 델타는
발음이 어렵네요.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증명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고등과정 그런 거 없습니다. 고등과정 그냥 극한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수렴 발산이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어쨌든 무한의 개념이나 수렴이나 발산의 개념 또 극한의 개념 요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석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단원부터 제일 처음에 함수의 수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우선은 그냥 읽어보면서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함수가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처음 보는 생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x가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쌤도 학창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지만 처음 극한을 공부할 때는 이 어떤 엄청난 표현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보면서 야, 뭐야 이게 한글이 더 어려운 거야 한글이.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이따 이해시켜줄게요. 하여튼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간다.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a라고 하고 이때 이걸 갖다가 x는 a에서의 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극한값이라고 표현하면 이 말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함수의 극한은 함수가 한말로 y는 fx 같은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잖아,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수학자가 되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인 엄밀성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이 해석하기거든요. 이 그래프와 관련된 어쨌든 이 극한과 관련된 부분이 수학적인 엄밀성이 필요해서 그 대학 과정에서는 전부 다 시시콜콜 다 증명합니다. 그런데 고등과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과정은 수렴이 뭐지? 극한이 뭐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x가 1로 가. x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이 있으면 이 수직선 상에서 1이라고 하는 눈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숫자 또는 어떤 문자, 어떤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이라는 값이 요 값을 갖는데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네. 그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여기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방법. 왼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0.9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0.99가 더 1에 가까운 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가까운 수는 0.999가 더 가까운 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에 한없이 가깝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뒤에 가면은 막 0.9가 막 100만 개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1에 가까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9가 하나 더 많은 거.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1에 한없이 가까운 수는 없어요. 9가 몇 개 있으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100만 개 있으면 충분합니까? 아니죠. 1000만 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갖다가 1에 한없이 가까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1에 한없이 가까우면서 이 이제 0.9에 해당하는 이 9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1에 한없이 가깝게 해서 0.99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구나. 그런데 한없이 가까우니까 바로 이 1 근처, 영어로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대학 과정에서 네이버후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1의 그 근처 값인 건 알겠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은요.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가깝다고 하는 그 상태인 이것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극한 값은 또 숫자거든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1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뭐 하고 보면 1.01 이런 건가? 아니죠.
더 가까운 거는 1.001이 더 가깝습니다. 더 가까운 거는요 1.0001이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이에 숫자 0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점점점 더 1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1.0000, 0이 한 100만 개 있고 마지막에 1 이런 거. 근데 여전히 이런 거는 숫자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극한에 해당하는 것은 요 지금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갖다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잘 봐요. 그래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1보다 큰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를 1의 왼쪽, 왼좌를 써서 왼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1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라는 키를 씁니다. 아, x가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1로 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한글로 좌극한이라고 씁니다. 좌극한.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극한 값을 할 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극한 값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x가 가까워지는 상태 정도만 따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는 수학기호로 1 플러스라고 씁니다. 1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x가 1에 가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에 대한 왼쪽에서 2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이 극한은 뒤에 가서 연속을 배우는데 이 함수값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숫자 요 2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를 기준으로 1이 아닌 A가 아닌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의 오른쪽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때 그것의 함수값 y좌표, 이건 지금 x좌표잖아요. 수식성이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 y좌표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따져보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y는 뭐 x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1,2를 지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따져보는 거야. x가 1로 갈 때 fx는 이게 y는 fx야. y는 fx. fx는 얼마로 갑니까? 이걸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내가 함수의 극한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쌤 이거 1,2니까 답이 그냥 2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그래프가 1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 플러스 왼쪽에서 가까워지 1 마이너스군요. 쏘리.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때 이 함수값 y좌표는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이 y값이 점점 커지면서 그렇죠.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 fx는 2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오게 되면은 그때 y좌표는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아, 이거는 역시 또 2에 가까워집니다.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x가 1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fx는 2로 가고 x가 1 플러스로 가더라도 fx는 2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일만인 거죠. x가 1로 가면은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y좌표는 2로 갑니다. 그때 이 숫자 2를 부르는 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숫자 2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바로 fx의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나 극한 값은요. 함수값 y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값과 극한 값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이게 글로 쓰면 너무 어렵잖아. 식으로 어떻게 쓰기 약속했냐면 이렇게 쓰기 약속했습니다. 리미트 이 LIM이 바로 한글로 극한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x가 1로 갈 때의 fx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극한을 찾습니다. 언제? x가 1로 갈 때 극한을 찾습니다. 뭐에? fx의 극한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로 가면은 fx가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오른쪽과 왼쪽이 전부 다 2로 갔죠. 따라서 이 값은 2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는 표현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보통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어 나오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가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잘 봐야 돼. 이 말을 지금부터 읽을 건데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라는 말의 수학적 의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이 좌변이 완벽하게 2란 뜻일까요? 아니면은 2는 아니지만 한없이 2에 가까운 값이란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틀리더라고. 공부를 미리 했던 학생들도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갖다가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함수 헷갈리 처음 제대로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워. 근데 한두 번 공부하다가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그런 단계를 단추를 잘 이렇게 채우는 단계니까 x가 1로 갈 때 fx가 2단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x가 1로 갈 때 fx가 2가 된다는 뜻입니까? 실제로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 자체는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등호가 약 2란 뜻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2하고 똑같다는 이 완전의 등호라는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은 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는요, 이거는 완벽하게 등호입니다. 이거 왼쪽과 오른쪽은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보세요. 2의 한없이 x좌표가 1의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절대 y좌표는 2가 되진 않는데요. 좋아. 2가 되진 않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자, 한글 잘 보세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fx는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를 물어보는 말인 거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fx가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x는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진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두 그래프 역시 f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까? 2가 되진 않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그 얼마를 여기다 쓰는 표현이고요. 그걸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그 얼마를 쓰는 게 극한의 수학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극한을 처음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절대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 2단은 사실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 f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단 a 값을 갖지 않으면서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얼마를 극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일정한 값 L이 되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학 실력이 100점에 한없이 가까워져. 약간 지금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건데 그냥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점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나 내가 영원히 100점 받진 않아. 라고 하더라도 극한은 100이에요. 이런 말인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점수를 받아. 그냥 7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70점. 그 당시 70점 너무 굉장히 높은 점수여가지고 70점이면 연습을 계속하면 68점, 69점. 근데 70점을 계속 못 넘어. 실제로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논어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70점을 향해서 근데 한없이 가까워져야 돼. 막 63점 됐다 그게 아니라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설사 그게 70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극한 70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한없이 가깝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표현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0.9, 0.09, 0.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게 어려운 학생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한의 개념은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자, 조금 더 폭넓게 보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아까 설명했어요. 어떤 x가 a에 대한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의 극한을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를 우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극한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다음 두 값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2로 가고요.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1로 가면은 우리는 그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은 x는 1에 대해서 좌우가 같은 값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는 말, fx가 l이란 말은 fx가 l이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a에 대한 좌극한이나 a에 대한 우극한이 l로 같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좋아요. 하나만 더. 함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방금 설명했는데 함수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산한다는 말은 다음에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무한히 커져. 이게 메비우스 띠.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무한히 커져. 무한히 커져. 무한히 커져. 봐봐요. x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능할까요?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로 될까? 이게 무슨 말이야? 0 플러스란 말은 0에 대한 우극한이잖아요. 그러면 0.0, 0.1, 0.01, 0.001, 0.001, 뭐 0.00001 막 하면서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이 x분의 어떻게 됩니까?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하면서 값이 계속 커져서 이 값이 무한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양의 무한대. 반면에 x가 0 플러스 할 때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로 가겠습니까? 무한히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에서 이것도 우리가 음의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를 가거나 음의 무한대를 가는 경우 우리는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발산. 그리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뭐 조금 나올 텐데 사실 함수에까지 잘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동하는 경우도. 그래서 특정한 값 같지 않아. 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아.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산한다. 그러니까 발산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값을 갖지 못해서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세 가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 모든 형태는 발산이에요. 그리고 그 발산 안에 또 깊게 들어가면은 진동 발산, 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발산, 뭐 무슨 발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함수 극한은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그 발산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로 가는 경우가 중요하고, 자, 세 번째,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발산하는 경우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형태를 포함해서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러고요. 수렴하는 것 제외하면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